자, 이제 마지막 수능 특강 레벨 3입니다. 102페이지고요.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A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값을 AN과 N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AN이 작으면 요 값을, AN이 크거나 같으면 요 값을 가지기로 한대요. 이때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P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 볼게요. P는 10 이하의 자연수이다. 자, 여기서 P가 1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AM은 0이고 AM 플러스 4는 0이다. 둘 다 0이라는 값을 가지는 자연수 M이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1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우리가 A1부터 넣어서 얘네를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 조건에 입각해서 나에 보이는 AN번째 항부터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M이 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AM 플러스 1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소관계 비교해야 되겠는데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 하면 AM과 그 다음에 M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근데 AM이 0이라 그랬어요. 그럼 0은 M이라는 자연수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M 플러스 한 번째 항의 값은 AM 플러스 N의 값이 되겠는데 여기서 N의 값은 M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AM의 값이 0이래요. 따라서 얘는 M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지우고 M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M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M 플러스 두 번째 항을 볼 겁니다. AM 플러스 두 번째 항은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야 되죠? 그렇지, AM 플러스 1이랑 M 플러스 1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위에서 AM 플러스 1을 M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M은 자연수여서 이 친구가 더 크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M 플러스 1에 M을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2M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AM 플러스 3를 구할 거예요. 얘는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야 되지? 그렇지. AM 플러스 2랑 M 플러스 2랑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AM 플러스 2가 2M 플러스 1이잖아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대소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즉 A-B가 0보다 큰지 0과 같은지 0보다 작은지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앞에서에서 두의 수를 빼줄게요. 2m 플러스 1에서 m 플러스 2를 빼면 얘가 m-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m은 뭐죠? 그치, m은 항의 번호지. 항의 번호는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 그치? 따라서 요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M 플러스 2 드디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요 두 번째 식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그렇지. P를 빼줘야 돼. 이제 P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2M 플러스 1 전의 항에서 P를 빼준 값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A의 M 플러스 4를 볼 거예요. 이 친구는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 그치, A의 M 플러스 3이랑 M 플러스 3을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 A의 n 플러스 3이 뭐라고 나왔냐면 2n 플러스 1 마이너스 P거든요. P 값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친구 대소관계를 따져주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한번 볼까요? 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P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을 해주면 m하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식을 옮겨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첫 번째 얘가 어떨 때? 얘가 그렇지 0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2-b가 0보다 작을 때 자, 얘가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am 플러스 3의 값이 아까 2m 플러스 1 마이너스 p에서 이 친구가 m 플러스 3이랑 비교했을 때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 해당하겠죠. 됐나요? 자, 따라서 식을 적어주면 결국에는 am 플러스 네 번째 항은 m 플러스 3을 기준으로 2m 플러스 1 마이너스 p를 더해준 값이 되겠네요. 요게 0이 나와야 된대. 왜? 나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정리해주면 3m 플러스 4 마이너스 p의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p는 3m 플러스 4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p가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국 3m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m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m이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네요. 1과 2를 가질 수 있고 이때 p의 값을 구해보면 하나는 7, 그 다음에 하나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m-2-p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래서 am 플러스 3과의 대소 비교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 친구가 m 플러스 3이랑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am 플러스 4의 값은 2m 플러스 1 마이너스 p라는 전항의 값에서 p를 한 번 더 빼준 값이 될 거예요. 정리하면 2m-2p 플러스 1입니다. 자, 모양을 바꾸면 2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p예요. 얘가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답니다. 따라서 2p가 2m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mp는 자연수거든? 자연수라면 이 친구가 홀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연수 세계에서 짝수와 홀수와 같아지는 값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모순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앞전 첫 번째 케이스에서 구한 p 두 개의 값의 합인 17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A1부터 넣어봤던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많이 헤매지 않았을까 싶을 수 있지만 A1부터 해가지고 공차의 값을 자연수로 지정해서 하나하나씩 조정해보면 또 다른 풀이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아주 재밌는 문제였어요. 집합 A가 사인 함수에 대해서 사인 함수의 활용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fx는 이 x가 a의 원소이냐 원소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값을 다르게 도출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우리 시그마의 값을 비교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라잼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우선 이 친구 치환해가지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거야. 그리고 부등식을 좀 풀어주면요.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고요. 이때 t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진 t의 범위 안에 속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어플이 굿노트처럼 예쁘게 그려주는 어플이 아니야. 그래서 모양이 좀 난이할 수 있는데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사인 함수를 그렸어요. 사인 함수처럼 보이지 않죠?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 1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냐면 2분의 1 사이. 2분의 1 여기 있겠지? 자, 여기 있을 겁니다. 요 사이여야 된대요. 그리고 얘네가 부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 이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이구 만나지도 않네. 구멍 뚫고요. 대충 관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금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범위를 빗금 처리를 해주시면요. 우리 요 값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요 부분.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해가 될 거예요. 요 부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들 전부 다 만족하는 이 범위를 찾아보았더니 너무너무 복잡해. 이 범위를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남겨놓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볼 겁니다. 자, 이 친구 지금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그렇지. 주기가 우리 구해보면 4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4거든. 그럼 여기가 3이지. 여기 2고요. 여기 1입니다. 여기 5고요. 여기 6, 여기 7, 여기 8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볼게요. 자, 요 친구 잠깐 볼까요? 4K라고 보이는 거. 4K가 뭐야? 4의 배수를 의미하는 거지. 4의 배수인 값들을 넣어봅시다. 자, 음의 배수든 양의 배수든 한번 살펴보시면요. 4, 8,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여기 잠깐 끊겨서 그런데요. 얘네들이 함수값이 여기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존재하죠. 여기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얘는 A에 전부 속하는 아이들이구나. 그렇다면 함수 F4K의 값은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식을 좀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 자리에 2가 들어가고 나서 8K의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10, 11 해가지고요. 얘가 44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좌변의 식의 값이 4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됐나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친구 한번 살펴볼게요. 요 친구를 이렇게 하나씩 적어볼 건데 봐봐 얘들아. F1이지. 1F1이야. 그치? 그 다음에 2F2고 그 다음 3F3이면서 4F4가 나와요. 네, 1, 2, 3, 4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1, 2, 3, 4 한 주기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다시 5, 6, 7, 8 한 주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 4마디씩 따로 띄워 적을게요. 5F5 6F6 7F7 8F8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보니까 F1이라는 값이 얼마야? A를 벗어나지. 맞나요? F5라는 값이 얼마야? A를 벗어나지. F3이라는 값. F3. 포함 안 되죠. F7 포함 안 되죠. 왜? 빵꾸 뚫어놨으니까. 자, 포함이 안 되면 f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기로 했어요. 따라서 이 값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아,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여긴 마이너스 9, 여긴 마이너스 1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엔 짝수인 아이들을 한번 보자. 자, 짝수에서는 자 2를 넣었어요. 맞나요? 4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6을 넣었어요. 8을 넣었어요. 아까 4의 배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고 이 2의 배수들도 전부 다 어때? 범위 안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fx가 이렇게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요게 2니까 얘는 그치 4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만 적어볼게. 또 얘는 2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2네. 얘 2지. 6 곱하기 2네. 얘 2지. 8 곱하기 2네. 그럼 그 다음엔 10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2가 될 거야. 자, 얘를 일반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지 보자. 자, 요 자리에 여기 첫 장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자, 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기 가다가 어떤 k번째 값은 이렇게 될 거야. 뭐야? 그치. k 값은 마이너스의 2k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아이들 볼게요. 요게 2 곱하기 2, 4 곱하기 2, 6 곱하기 2, 8 곱하기 2, 10 곱하기 2, 12 곱하기 2니까 2, 4, 6, 8, 10, 12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거는 짝수니까 2k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짝수 홀수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룹을 2개로 나누어서 따로 더해 줄 거예요. 자, 먼저 홀수 그룹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그룹은 마이너스 떼고 시작할게요. 1, 3, 5, 7 다 더해서 어디까지? 그치, 2k 마이너스 1까지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에 넣어주면 2 곱하기 2분의 어떻게 들어가겠어? n에 n 플러스 1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처리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n 되겠지. 그럼 이게 정리되면서 n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n 제곱이니까 이제 k를 넣어서 k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게 이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입니다. 자, 짝수 번째 항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2를 따로 떼고 생각할 거예요. 2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2k 앞에 2도 따로 뗄 수 있겠죠. 그럼 얘네는 결국에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k니까 2분의 k 바로 넣을게요. k 플러스 1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약분해주면 결국에 2k 제곱 플러스 2k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더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는 걸 보냐 하면 다 더했을 때 결국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2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k제곱 플러스 2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 하면 4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대. 근데 k는 자연수잖아. 잘 봐봐. k에다가 20 한번 넣어보면 440이 딱 맞추어져요. 이해됐나요? 자, 이제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지우고 저 밑에 추론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얘 보시면요. k가 20일 때 딱 맞아지는 건 맞아요. 등호가 성립하죠. 근데 얘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가 교대로 이렇게 중복되거든. k가 20일 때 여기다가 넣어주면 얼마예요? 그치, 4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요전에 빨간색은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값들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추측해보자. 마이너스 39에서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1이지. 그 다음에 40 곱하기 2에서 2 더해주면 42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3 될 거고 마지막 44 곱하기 2가 될 거야. 그럼 얘들아 한번 봐봐. 요까지가 딱 등호가 성립할 때였어. 근데 이만큼 더하면 더 작은 값 더하는 거니까 부등식을 만족하지.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얘랑 더하면 요게 84에서 41 빼면 그치 43이 됩니다. 근데 43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어디에다가? 440에다가 43에다가 더 더하는 거야.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여기까지 더하는 거는. 근데 여기까지 더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아? 그치?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84고 요게 84야. 그럼 요까지가 0이 되겠네? 그래서 요까지 더하는 건 상관없어. 다시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더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까지 더하는 값이 될 거야. 자, 그럼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대. 그럼 이제 m이 나왔네. m의 개수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자, 여기 40번째, 41, 42, 43번째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4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값은 441대니까 정답은 483이 되겠네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확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확대가 오케이. 자,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읽어보고 다시 줄이도록 할게요. 자,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대요. 정삼각형.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선분 bn, cn을 2대5로 내분한대. bn, cn이 요변입니다. 요걸 2대5로 내분한대. 누구에 의해서? dn에 의해서. 그리고 얘를 지나고 선분 a, n, cn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각각 a, c라고 하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삼각형 AN, BN, CN 외부에 이렇게 점을 잡아가지고 이었대요. 했더니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었대. 그 다음 나 조건 볼게요. 새 삼각형. 자, AN 플러스 1 요거예요. BN, DN 요 삼각형 1번. 표시를 좀 해볼까요?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요 전체가 3번입니다. 요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그치 등차 중앙을 이용해주죠. 따라서 2배의 2번은 누구랑 같아? 그치 1번 더하기 3번 넓이랑 같겠네. 요걸 써먹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다는 보시면 변의 길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얘가 누구보다 얘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더 길다는 소리겠지. 이때 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n에 n 플러스 1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길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가 1이에요. 정삼각형이니까 전부 다 1이겠죠. 1이고 1인데 여기 2대5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7등분 중에 5가 될 거고 7등분 중에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것도 정삼각형이고요. 요것도 정삼각형이에요. 전부 다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한각이 60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도 모두 7분의 2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길이를 몰라요. 요만큼의 남은 길이를 모르죠. 그래서 요 남은 길이를 어차피 나중에 쓸 것 같으니까 요거를 a라는 값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a라고 정해 놓을게요. 그러면 요것도 a가 되겠죠. 자, 요렇게. 그리고 요게 넓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공식.
자, 2배에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을 요렇게 볼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7분의 5에 곱하기 A. 그 다음에 사인 요각이기 때문에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요 값은 1 더하기 3이랑 같대. 자, 이게 전부 다 끼인 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또 반복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반복될 거니까 아예 빼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1번은 7분의 2 곱하기 7분의 2니까 7분의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플러스 정삼각형은 A에서 7분의 2만큼 더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7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좀 복잡한데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2 날리고요. 루트 3 날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의 제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7의 제곱을 곱할게요. 그리고 요 친구 날리고 요 친구 날릴게요. 그럼 요 앞에다가 7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 정리해주면 49 a제곱 마이너스 42a 플러스 8은 0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자, 인수분해하면 7a, 그 다음 2, 4 돼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7분의 2 또는 7분의 4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가 더 얘보다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7분의 2보다 긴 7분의 4만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7분의 4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좀 다시 다듬어서 시작할게요. 자, 좀 지우고요.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옆에다가 그림을 조금 더 그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자, 쌤 이렇게 그림을 연장선을 그려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제 관계 볼게요. 요게 1이었어요. 그럼 요게 7분의 2에다가 7분의 4 더하면 7분의 6입니다. 맞죠? 1, 7분의 6,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지? 그럼 공비가 얼마야? 1, 7분의 6, 7분의 6이네. 7분의 6에다가 7분의 6을 곱하면 쌤이 지금 빗금 처리하는 요 부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부분이 7분의 6의 제곱인, 그렇지, 49분의 36이 되겠네. 근데 봐봐, 우린 얘를 또 몇 대 몇으로 나누어야 돼? 그치? 맞아요. 자, 요게 요게 얼마였어? 5대 2였어. 그치? 마찬가지야. 5대 2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7분의 2 대 요게 7분의 4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비율이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대 2의 비율이 되겠네. 얘도 1대 2의 비율이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1대 2의 비율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1대 2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길이를 찾을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12가 될 거고 얘는 49분의 24가 되겠지. 그래서 요 지점 요까지가 49분의 2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구해보고 혹시 끝까지 구하는데 어려운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자, 끝까지 스스로 풀어보는 습관 들이시고요. 우리는 시험이 끝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